설거지론자들과 레드필 지식러들이 진화심리학을 시전할 때가 막심이 많아. 그들의 성화로 출두하신 진화심리학님께서는 정품 진화심리학이실까? 진화법리학에 불가하옵나니까? 레드필 지식러들이 자연선택자의 정품 기제를 이해는 하고 떠들어대는지 정품 뇌피셜에 불과한지 궁금하지 않니? 설거지론과 진화심리학 사이의 싱크로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 않니? 진화심리학 저서 2권을 정식으로 반포한 본자가 강림하사 판결을 안 완벽하게 갈아사대하겠노라. 설거지론과 레드필 지식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인터넷에서 떠도는 찌라시 담론이라며 무작정 무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체계적 경험에 의존해서 과학을 완성할 수는 없지만 과학가설을 얻기 위한 괜찮은 길일 수는 있다고. 자연선택 이론에 부합하는 만큼만, 실증적 데이터가 입증해주는 만큼만 조심스럽게 믿으면 된다고. 식기세척론에 따르면 식기세척에 휘말린 주방 세제자께서는 배우자님한테서 막심한 무종경림을 하사받으시지. 주홍약 지식에 따르면 주방 세제자는 배우자의 정품 욕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셔. 정품 욕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니까 존경심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는 썰이지. 그리하여 주방 세제자께서는 ATM 소명을 거룩하게 클리어함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거야. 이런 식기세척론적 주홍약적 가설은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타당하겠습니까? 까아. 현실은 막심이 다채롭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알파양아와 베타범생이라는 극단적인 캐릭터에 초점을 맞춰볼게. 막심이 다채로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제시한 단무지 가설을 막심하게 변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는 말자고. 으뜸한량은 신장, 외모, 종합교육이 능력이 상위권이고 자신감이 넘치지만 학업 성적과 소득과 성실성이 하위권인 사람이라고 정의하자. 버금모범은 그 반대로 정의하자. 버금모범이 아니라 으뜸한량이 정품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식기세척론자들과 주홍약 지식러들의 볶음이야. 오늘의 이론적 주인공인 진화적 불일치가 출동하실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인류가 오랜 기간 진화한 사냥채집 사회와 현대 산업사회의 차이에 주목해야 해. 원시 사회에서는 현대 사회보다 신장과 근력의 중요성이 막심하게 컸을 거야. 동물 사냥, 부족 내 몸싸움, 부족 간 막심한 몸싸움이 중대한 현안이었으며 신장과 근력의 우위가 그런 방면에서 막심한 도움이 되었을 테니까. 반면 현대 사회에서는 미적분을 막심하게 잘하면 의대나 공대를 나와서 소득을 막심하게 올릴 수 있지. 으뜸한량이 현대 사회에서는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도 원시 사회에서는 부족장이 될 가능성이 높았을 거야. 따라서 으뜸한량의 특성이 선호되도록 짝짓기 심리가 진화했을 것 같아. 으뜸한량 앞에만 서면 심장 박동 주파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엄밀히 말하자면 원시 사회에서는 한량도 아니었겠지만 그냥 넘어가자. 진화심리학과 여러 학파들 사이의 핵심 차이를 이해하려면 선천성 논란에 대해 알아야 해. 진화심리학은 모든 것이 선천적이거나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고 주장하는 순수한 선천론이 아니야. 하지만 여러 학파들보다는 막심하게 많은 것들이 선천적이라고 주장하지. 으뜸한량 앞에서 심장 박동 주파수가 증가하도록 짝짓기 심리기제가 진화했다는 가설 역시 선천성 가설이야. 후천성 가설에 따르면 누구를 보고 심장 박동 주파수가 증가할지는 사회화, 문화, 학습 등에 의해 결정되지. 여기에서 소개한 진화심리학 가설이 옳다고 하자.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한 짝짓기 심리기제들은 선천적 심리기제들이기도 해. 그런 심리기제들이 막심하게 경직되어 있어서 사실상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진화심리학의 핵심 메시지야. 이건 숙명론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으며 마르크스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이 진화심리학을 막심하게 증오하는 핵심 이유라고.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한 선천적 심리기제들이 막심하게 경직되어 있다면 현대 사회에서도 버금모범보다는 으뜸한량 앞에서 심장 박동 주파수가 증가하겠지. 이것이 결혼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시절에 으뜸한량과의 연애 또는 민망한 짝짓기가 많은 이유인 것 같아. 민망한 짝짓기 시장을 독과점하는 으뜸한량을 지뢰설치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으뜸한량 또는 지뢰설치반을 또는 그에 대한 추억을 주홍약 지식에서는 으뜸귀신이라고 하지.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결혼을 할 때는 으뜸한량보다는 버금모범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 성실하게 일해서 안티수동은행원 기계 소명을 클리어할 생각이 별로 없으며 그런 방면으로는 능력도 별로 없는 으뜸한량과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심장 박동 주파수가 증가하도록 만드는 능력은 하위권이지만 안티수동은행원 기계 소명 클리어를 위한 스펙을 막심하게 정립해온 버금모범과 결혼을 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 그런데 안티수동은행원 기계자가 주방세제자를 겸임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무종경이 필수 아이템이야. 배우자로부터 선사받는 무종경은 주방세제자의 비극을 위한 서막이라고. 이것이 설거지론의 핵심이야. 이제 진화적 불일치가 본격적으로 출동해볼까? 이해를 돕기 위해 비만에 대한 진화 가설로 잠깐 우회해보자. 고도비만은 온갖 방면에서 해를 끼쳐. 그런데도 현대 사회에서는 비만이 되기 쉬워.
왜 그럴 것 같니? 원시 사회에서는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했고 먹을 것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았어. 따라서 지방을 상당히 악착같이 축적하는 것이 유전자 복제에 유리했을 거야. 그래서 인간은 그런 식으로 진화한 것 같아. 현대 사회의 사무직은 육체적 운동을 거의 안 해도 되지.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기가 너무나 쉬워졌어. 지방 축적을 상당히 악착같이 하도록 만드는 심리기제와 생리기제가 원시 사회에서 진화했는데 그것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거의 그대로 작동한다고 하자. 그러면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겠지. 원시 환경과 현대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진화적 불일치가 고도비만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야. 원시 환경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졌던 심리기제와 생리기제가 현대 사회에서는 이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지. 우선 으뜸한 양의 비극부터 살펴보자. 스포츠 분야 같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육체적 능력의 중요성이 막심하게 감소했어. 육체적으로 뛰어난 으뜸한 양이 원시 사회에서 태어났다면 한량이 아니라 부족장이 될 확률이 높았겠지. 원시 사회에서 부족장이 될 자질은 충분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 스타가 될 정도는 아닌 으뜸한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원시 시대의 부족장에서 현대 사회의 한량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비극이지 뭐야. 음식이 막심하게 풍부해진 현대 사회 환경이 진화한 지방 축적 기제와 결합하여 비만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육체적 능력의 중요성이 막심하게 감소한 현대 사회 환경 때문에 부족장이 되었을 만한 으뜸한 양이 한량이 되고 많은 비극이 일어나는 것 같아. 이제는 이 영상의 진짜 주인공인 버금모범의 비극에 대해 생각해보자. 원시 사회에서도 민망한 짝짓기 시장에서의 인기와 결혼 시장에서의 인기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거야.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는 그 차이가 막심하게 커진 것 같아. 원시 사회에서는 으뜸한 양이 민망한 짝짓기 시장에서도 결혼 시장에서도 인기 만점이었을 거야.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민망한 짝짓기 시장에서는 으뜸한 양의 인기가 좋은 반면 결혼 시장에서는 오히려 버금모범의 인기가 높지. 청소년기와 대학 시절에 연애 시장과 민망한 짝짓기 시장에서 죽을 쓰고 있었던 버금모범은 취업 전선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 결혼 시장에서의 높은 인기 덕분에 의기양양해지지. 자신이 원하던 결혼에 성공해서 미적분을 위해 분투했던 노고를 보상받았다면서 행복을 만끽하게 되지. 하지만 식기세척론에 따르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원시 사회에서는 으뜸한 양이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심장 박동 주파수에도 큰 영향을 끼쳤지. 현대 사회에서는 버금모범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지만 심장 박동 주파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비극에 봉착하는 거지. 원시 사회에서 오랜 기간 진화한 짝짓기 심리기제가 현대 사회에서도 원시 사회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진화심리학 가설이 옳다면 말이야. 이것이 선천적 심리기제의 경직성이야. 버금모범이 배우자의 정품 욕망을 발동시키지 못하고 존경도 받지 못하는 비극에 봉착하게 되는 거지. 원시 사회와 현대 사회 사이의 환경 차이가 사회적 지위와 심장 박동 주파수 파급력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진화적 불일치 덕분에 으뜸한 양은 원시 사회보다 지위가 폭락하는 비극을 겪게 되지. 진화적 불일치 덕분에 버금모범은 높은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대접을 아니 취급을 배우자에게 받게 되지. 최악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회적 지위도 높고 안티수동은행원 기계의 소명에 충실한 버금모범과 하는 합법적 민망한 짝짓기를 회피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낮은 으뜸 한량과 불법적 민망한 짝짓기를 시도하게 되지. 그보다 더 막심한 최악의 사태도 있어. 버금모범이 뻐꾸기의 번식 전략에 대해 강제 자율학습을 하게 되면서 유전자 확인 검사의 비극까지 몸소 체험하게 되지. 이것이 진화 심리학이 들려줄 수도 있는 주방세제자 탄생 신화야. 자연선택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니? 물론 과학에서는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아니야. 실증적 검증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야 하지. 식기세척 결혼과 주방세제자의 비극에 대한 진화심리학 가설이 식기세척론이나 주홍약 지식과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 나는 이런 면에서는 설거지론과 레드필 지식이 진화심리학과 상당히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설거지론자들과 레드필 지식러들은 학계에 몸담지 않기에 대단히 용감한 것 같아. 한편으로 교수가 아닌 덕분에 그들은 강의실 앞에서 시위를 할지도 모르는 페미니스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나는 학계에서 인정받는 진화심리학자들이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쫄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나 발언을 용감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인상을 받았어. 최재천 교수처럼 아예 페미니즘을 위해 진화심리학을 엄청나게 왜곡함으로써 돈과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는 길로 들어서기도 하지. 나는 진화심리학 문헌을 상당히 많이 읽었어. 하지만 설거지론과 레드필 지식에서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진화심리학 논문을 본 기억이 없어. 논문을 열심히 찾아본 이후에 제대로 따져봐야겠지만 진화심리학자들이 그런 위험한 주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 대학 교수인 진화심리학자가
설거지론이나 레드필 지식과 노골적으로 비슷한 결론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 19세기에는 기독교가 진화과학을 실질적으로 위협했다면 21세기에는 페미니즘이 진화심리학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것 같아. 유튜브 세상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광고주들이 진화심리학 유튜버들을 위협하고 있고 이덕하는 노딱의 협박에 굴복하여 이런 암호 같은 말투를 쓰고 있다고 보면 막심한 과대망상일까? 어쨌든 설거지론자들과 레드필 지식러들이 막심하게 위대한 정치적 올바름을 무시하면서 용감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 같아. 다른 한편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의 논문을 발표할 능력도 필요도 없으며 지성이 막심하게 강력하지는 않은 사람들만 설득해도 되는 그들은 논리와 실증과 진화과학 지식에게 무존경을 선사하는 용감함을 뽐내지. 만약 여기에서 제시한 주방세제자 탄생신화 진화가설이 탄탄한 논문들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 가설은 그야말로 가설일 뿐이야. 그런데도 설거지론자들과 레드필 지식러들은 아주 잘 입증되기라도 한 것처럼 확신하는 경향이 있지. 이것도 용감함이라면 용감함이야. 나는 식기세척론자들과 레드필 지식러들이 양쪽 방면에서 뽐내는 용감함들을 공평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영상에서는 설거지론과 진화심리학의 싱크로율이 높아 보이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어. 그렇다 해서 이덕화가 설거지론과 레드필 지식에게 무한박수를 보내는 진화심리학자라고 오해하지는 말라고. 설거지론과 레드필 지식이 진화심리학과 충돌하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룰 거야. 물론 진화심리학에도 여러 학파들이 있기 때문에 싱크로율 문제는 막심하게 복잡미묘해. 식기세척론자에도 여러 좌파들이 있고 주홍약 지식러에도 여러 러파들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하지.